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 여행을 꿈꾸며 오래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내려보니 네덜란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취소하고 이탈리아로 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이탈리아를 상상하며 투덜거려야 할까요? 네덜란드의 색다른 매력에 눈을 돌리고 즐겨봐야 할까요?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족에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아이가 나와 같은 모습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겠다는 것은 모든 부모의 꿈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꿈꾸던 아이가 아닐 때 그런 내 아이를 만나는 일은 충격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장애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저는 종종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에밀리 펄 킹슬리의 에세이를 소개하곤 합니다. 유명한 어린이 프로 세서미 스트리트의 작가였던 킹슬리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며 세서미 스트리트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는 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킹슬리의 비유처럼 기대와는 다른 곳에 도착했지만 의미 있고 뜻깊은 여행을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도닥임 아동발달센터 센터장이고 자폐성 장애 성인 자녀를 두고 있는 이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남영운영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호백 아동발달상담센터의 설봉찬 원장입니다. 시작하는 얘기로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내렸을 때 당황하듯이 발달장애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런 힘든 감정들과 함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힘든 마음들과 혼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이 에세이는 들을 때마다 참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행 30년 차예요. 처음엔 오지 탐험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이 여행의 특별함과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12년 차라 아직 연륜이 부족해서 그런지 축복을 발견하는 경지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 받은 사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각만큼 진전이 없어서 요즘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올인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치료비를 생각하면 그만두는 것도 무모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의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실제로 개인 사업을 90% 정도 접고 아이 치료와 양육에 올인하다시피 집중했던 경험이 있어서 마치 제 사연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부모가 많을 것 같아요. 아들의 장애를 발견할 당시 저는 전업주부라 거의 올인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이의 개선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놓치는 게 참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인이라는 표현에서 부모님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남 위원님이 놓치시는 게 많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참 중요한 표현 같아요.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할 텐데요. 아이의 장애만 너무 협소한 시야로 보다 보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의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키우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삶이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도전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가족 전체의 삶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늘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결정들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장애를 접하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음과 같은 심리적 적응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장애에 대해 충격과 부인, 전문가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열심을 내고 허탈하고 불편한 불안을 느끼다가 결국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그 과정을 또 반복하며 겪을 수도 있다는 모형입니다. 이러한 수용의 단계들은 아동의 장애 특성이나 부모의 성향, 가족의 신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례에서처럼 올인이라는 적극적인 치료 지원을 택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 결정은 부모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결정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합의된 결정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기간과 방법을 택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던 일을 거의 접다시피 하고 새로운 일이 안정되지 않았던 시절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렇게 도움 말을 들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훨씬 편안하게 그 과정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설 원장님의 진솔한 사연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힘드니까 제발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남편이 외국 나가 있는 집 보면 정말 너무 부럽고요. 남편이 뭔가 요구하면 속으로 당신은 장애도 없으면서 왜 혼자 알아서 못해? 막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좀 더 멀리 보며 선택하는 게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인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초보 부모 시절엔 멀리 보며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갖기가 쉽지 않아요. 큰 결정을 할 땐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섣부른 결정을 한 건 아닌지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분들과 먼저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긴 여정에서 지치고 방향을 잃게 된다면 이후에 많은 후회와 자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자녀가 가능한 최대한의 성장을 이루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섣부른 조바심으로 자녀와의 관계, 가족 전체의 건강성이 떨어진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를 보며 정말 필요한 것은 올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이해받고 힘을 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정작 그 마음을 놓친 채 무리한 올인을 결정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볼까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자느라 부부가 각방을 씁니다.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후론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아이를 혼자 자게 하고 부부가 방을 같이 써도 될까요? 이 사연도 제 이야기 같아요. 제 경우는 아들이 어릴 때 소리 지르고 뛰는 행동이 심해서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구조가 특이해서 안방은 아주 크고 작은 방은 너무 작아서 안방에 온 가족이 모여 잘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평범한 구조의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직장 생활하는 아이 엄마가 밤에 잘 잤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방을 내어주고 저는 2년 넘게 아들 방에서 같이 잤어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니 부부 사이도 서먹해지는 것 같아 결국 적극적으로 아이를 혼자 잘 수 있게끔 독립시켰습니다. 아빠 모임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보다는 아빠가 혼자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 집에 같이 사는 내 마누라가 있는데도 몇 년째 호라비로 살고 있다고 호소를 하는 아빠들도 많이 계세요.
외국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유대, 부모의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가 유난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유아동 양육에서도 그러한데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한 경향이 높아지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의 치료 교육을 우선시하다 보면 엄마로서의 역할만 몰두하기 쉽고 무거운 치료비 부담이나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부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다른 또래의 아이들은 조금씩 혼자서 잘 준비가 되고 엄마 아빠와 분리되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받아들이며 자랑스러워하죠. 자녀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 너무 억지로 떼어나는 것은 어렵겠지요. 하지만 점점 너는 네 방에서 자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끼리 자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게 좋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초등 저학년 무렵까지는 성이 다른 형제 자매와 다른 방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를 따로 재웠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뇌전증이 오는 바람에 제가 너무 불안해서 아이 침대 아래 이불을 깔고 자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20살 넘어서 겨우 독립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신혼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기도 합니다. 만약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의 장애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해낼 수 있는 일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취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하기보다 가능한 일들을 늘려가는 일에 무게중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들어볼까요? 남편이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좀 기다리면 될걸. 유난을 떨어서 이상한 애 만든다며 치료실 다니는 것도 반대가 심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연은 제 얘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 남편도 애가 어릴 때는 장애가 아니라고 많이 부정하고 외면했어요. 치료실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애가 왜 아직 저러냐고 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장애 수용의 심리적 단계를 설명해 드렸는데 개인에 따라 수용이 빠른 경우도 있고 여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번 맴돌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남편분들이 너무 오래 직장에 매여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자녀의 성장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치료 계획도 아내에게 일임되는 경우가 많고요. 바쁜 중이라도 전반적인 치료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목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대화가 어렵다면 한 번씩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함께 앞으로의 스케줄을 의논하거나 부모 교육,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서 장애 특성이나 자녀의 성장에 대한 지식과 부모 역할에 대해 배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안에서도 좋은 자료가 많으니 참고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아빠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아빠 혼자 몇 시간씩 아이를 보도록 하면 굳이 설득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아이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서도 아빠 모임에 남편을 보낼 테니 잘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나와 같은 입장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직접 다양한 사례를 보면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임에 참석한 후 아이 아빠가 달라졌어요 하는 연락도 자주 받습니다. 제 남편도 억지로 따라갔던 아버지 캠프를 통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장애가 없는 아이를 치료실로 끌고 다닌다면서 저를 나무랐던 사람인데 아버지 캠프에서 다른 아빠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차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요즘은 남편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은 예상치 않았던 여행지에 도착했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여행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처음에 교회나 주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분노까지 치밀었어요.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아이와 지낸 시간이나 다른 발달장애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의 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특급 패키지 여행인 줄 알고 떠났는데 오지, 탐험, 무한도전 그 여행을 하게 됐지만 예상치 못했던 비경을 발견하고 아주 특별한 체험과 감사를 선물 받았다고나 할까요? 물론 또 하라고 하면 사양하겠지만 아이의 장애 덕분에 많이 달라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 아직 솔직히 장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이란 생각을 할 경지까진 못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의 장애를 계기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나쁘지 않은 방향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힘든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신 것 같아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일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가족으로 잘 살아가는 일이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먼저 여행한 여행자들과 전문적인 가이드들의 안내를 참고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각자의 여행 계획을 잘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어떠셨어요? 저 예전에는 저 혼자 세상에서 버려져서 너무 외로운 느낌이었는데요.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같이 가는 동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요. 최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녀의 장애를 처음 받아들일 때 정서적으로 힘이 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발 떨어져 문제를 보고 긴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가족 전체의 건강성과 생애 주기를 고려하는 장기적 비전을 준비해가면 좋습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 각자의 욕구와 필요를 존중해야 합니다. 일관적 훈육과 공평한 규칙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가족 내 의사소통에 신경을 쓰신다면 원칙과 소통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각자의 장애 수용 속도와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고 의견을 조율하기 힘들다면 전문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도움을 청해보세요. 외부의 조력자들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